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인터뷰 진행을 할 텐데요. 네. 본인 소개, 제가 하는 것보단 본인이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네, 저는 하남시 의원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하남시 의회에서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고요. 제 지역구는 덕풍 1동, 덕풍 2동, 덕풍 3동, 그리고 미사 3동 이렇게 4개 동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임 의원님 직업은 하남시 의원이시네요. 네, 직업은 하남시 하남시 의원입니다. 의원이죠. 네네네. 하남시 의원은 네. 어떤 일을 하시나요? 주민을 대표해서요, 우리가 예산을 심사를 하고, 조례를 개정을 하고, 조례를 발의도 하고, 그리고 폭넓게는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민원 사항들을 청취를 해가지고 해결하는 이제 해결사 역할 좀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직업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는 만 3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저희 임기는 4년이고요. 그 중에 이제 반환점을 이미 돌았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직업이 있으실 텐데. 저는 이제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경영을 좀 했었고요. 네. 법인 설립한 지는 이제 9년이 이제 막 지났네요. 그럼 이력으로 따지면 어느 쪽 분야신가요? 저희는 이제 서비스업이고요. 경영 컨설팅업인데요. 저희 회사의 주 사업은 이제 격리 업무의 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경영 전문가로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낭비 없이 세금 집행이라는 슬로건으로 정치에 이제 입문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구석구석에 낭비가 되고 있는 우리 귀중한 시민들의 혈세를 잘 들여다보고 이들이 올바른 곳에 사용이 될 수 있는지를 견제와 감시의 역할로서 시의원에 입문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되었죠. 얼마 전에까지 임시회가 있었잖아요. 네네. 지난번 임시회에서 했던 조례 개정이라든지 또는 어떤 얘기를 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예, 제가 지난 회기 때는 하남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제목 참 멋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신가요? 주요 골자는 뭐냐면 하도급 비율, 지금 현재 49% 이하였던 것을 이상으로 개정을 해서 폭넓게 우리가 이제 하남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건설 산업에 대한 부분을 폭넓게 개정을 함으로써 이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고요. 특이한 점은 건설 장비 45%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할 수 있도록 45%를 숫자를 명시해 놓은 것은 사실상 특이한 점이고요. 네, 우리 지역 건설인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쉽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전례가 있습니까? 보셨어요? 예, 조사를 전국에 이제 다 조사를 해봤는데 양주시에는 이제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우리 특히 건설 장비 관련된 조례 비율을 명시하는 거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한민국의 최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양주시에는 좀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네, 처음이라고 보면 되죠. 그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나 장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예, 조례인 것 우리가 같은 오해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비율이 명시가 됐다고 해서 우리 하남시에서는 강행 규정으로 해야 한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정거래에 여러 가지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45% 이상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우리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남시 관내에 계신 분들 도움이 되는 건 맞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그분들이 잘 되어야지 또 세금이 또 다시 거쳐지고요. 그렇죠. 고용 창출이 또 원활하게 있으셔야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남시가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편파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다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하남 시민의 입장으로서 놓고 보면 대단히 감사를 해야 되는 건 같아 보이고요. 네. 하남시에 돈을 벌어오는 건이시고 하남시를 잘 살게 하는 그런 조례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되고 여기서 이제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또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도 이제 기업 지원에 관련된 조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우리 관내 기업들이 그러니까 물론 외부에서 또 우리 투자 유치도 해와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요. 기업도 좋은 기업도 유치해 온 것도 당연한 거지만 기존에 우리 하남시에서 생활을 하시고 먹고 사시는 분들이 잘 돼야 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계속 이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남시민의 대표는 아니지만 상당히 감사드려야 될 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상공인들까지도 이제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에서 생활하시고 먹고 사시는 분들이 다시 하남에 다시 경제의 축이 돼서 다시 세금도 잘 내주시고 그것이 다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까지 폭을 넓혀서 이제 소상공인들이 사실 지원 정책들이 여러 부서에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로 지원 정책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센터예요. 소상공인 지원센터. 지원센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지원해줄 때 그냥 중구난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그냥 대신 받아서 전달을 이런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들, 비전 제시들 이런 것들까지 센터를 설립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더 나아가서는 상인대학까지도 제가 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정책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마케팅 툴까지도 교육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들 기능들을 좀 담으려 합니다. 보통 임시회를 하면 의원님들이 하고 싶은 말씀을 다 5분 스피치를 하시죠. 5분 자유 발언을 하시는데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뭐 하셨는지 제가 그거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네. 소상공인 이제 지원에 대해서 예. 그다음에 센터 설립, 그다음에 상인대학 설립,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죠. 예. 반환점을 돌아서 갔는데 여태까지 그래도 요거는 내가 좀 정말 잘했다. 이거는 내가 좀 자랑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은 의원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이제 조례를 발의하는. 그렇죠, 조례죠. 법의 형태를 만드는 발의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기억에 남는 조례 중에는 자원봉사자 저희 지원 조례가 가장 기억에 남고요. 하나님께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지원 잘하기 위한 조례. 예, 그 다음에 청년 조례도 제가 34세,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19세에서 34세를 39세로 늘렸습니다. 청년이 39세까지인 거예요. 우리 하남시는 39세가 청년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40세에서 45세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례가 없었었거든요. 근데 일자리 정책 조례를 개정을 해서 45세부터 50세까지를 40세에서 50세까지로 폭넓게 또 연령을 또 변경을 시켜드렸고, 그다음에 신중년 지원 조례를 통해서 50세부터 65세까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하남시는 19세부터 65세까지 우리가 일자리 정책에 관련된 조례라든지 청년 조례, 뭐 우리 중년 조례들 다 포함돼서 촘촘하게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조례를 이렇게 촘촘히 구성을 다 해놨다는 거, 그게 또 기억에 남고요. 시 의원이 집행부에 숫자 보시는 분을 혼내주신 일이. 네. 너무만 숫자 틀렸다고, 예산에 숫자 틀렸다고 지적했던 사례가 제 기억에 많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때 22년도 9월달 행정사무감사 때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임기가 이제 22년 7월달이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결산서를 좀 먼저 봤습니다. 22년도 이제 본 예산서하고 같이 비교를 해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 결산서가 잘 마무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사하는 결산검사라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 결산 검사를 완료가 하게 되면 의견서가 나오거든요. 의견서에 나와 있는 숫자 내용의 일부가 결산서상하고 일치가 하지 않는 점을 발견을 해서 지적을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이 됐냐면 이 공직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부서가 의견이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산을 다루는 기획조정과 그다음에 결산을 다루는 회계과 그다음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세원관리과가 이게 다 업무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상이하게 나오는 결과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부서가 나눠져 있어서 소통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개선을 시켰던 부분이 결산서가 나오기 전에 TF팀을 운영을 해라. 그래서 기획조정과 회계과 그다음에 세원관리과가 이 자료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TF팀을 운영하는 것이 기획조정국으로 만들어진 계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다 하남시의 그 시의원 분이 바꾸어 넣으신 사례인 것 같아 보여서 말씀드렸고요. 반대로 또 뭐 하다 보면 하다가 안 된 일도 있고 요건 좀 아쉽다. 한두 건 말씀해 주시죠. 사실상 이제 좋은 정책들은 우리 시민들의 입에서 제가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요 뭐 민원 청취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민원들 생활하시다 불편하시는 민원들은 바로바로 이제 정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에서 우리 시 집행부에게는 뭐 개인적으로는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정책들을 제안을 해주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책들이 물론 뭐 상인대학도 제가 여러 시민들에게 또 의견을 받아서 우리 또 상인들에게 의견 받아서 이제 정책을 제안했는데요. 사실상 이 정책이 결과로서 과실로 맺기까지 많은 시간이 또 걸릴 수 있습니다. 한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남은 임기는 4년인 거고요. 저는 정책이 빨리 좀 담아줬으면 좋겠는데 이 예산의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 이 민원들을 해결해 주는 과정에서 좀 억울하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행정의 좀 뭐 실수라든지 뭐 편파적인 판단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못 드릴 때는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잘 못 들어주신 게 좀 안타깝다. 네,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예. 사실 민원 중에도 단순한 민원이 있지만 거의 수건 사업, 수건의 민원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 부분들이 원활하게 좀 정리가 안 된 것이 지금 가장 안타깝고 남은 이제 임기가 한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건에 대한 부분, 수건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좀 해보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그런 답변이 나오실 것 같은데, 네. 하남 시의원도 직업이잖아요. 네. 먹고 살만 합니까? 사실상 뭐 저희가 급여는 아니고요. 그 의정 활동비가 이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귀한 세금에서 나오는 거라서 뭐 먹고 살겠다 안 하겠다라는 답변을 제가 드리는 것보다는 귀한 세금을 저희한테 의정 활동비로서 주고 계시고 저희는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세금 도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시의원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부족하지는 않고 많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임기가 끝나면 백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제 삶의 80에서 85%를 시의원으로서의 활동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15%는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럼요. 회사 경영을 통해서 이제 보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다시 이제 만약 임기가 끝난다면 다시 100%로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그 하남 시의원이라는 제 잡이라기보단 봉사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 그래서 제일 처음 개정한 조례가 자원봉사자 조례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봉사를 하신 분들이 참 아름답고 소중한 마음으로 봉사를 해주시거든요. 네.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을 좀 바로 좀 헤아려 드리고 싶어서 그래도 많은 지원은 못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우의 차원으로서 우리 인센티브도 우리 자원봉사자들에게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현재 또 의정 생활을 하면서 지금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거나 관심 있는 부분은 어떤 데가? 저는 이제 작년에 우리 이현재 시장님께 이제 시정 질문을 통해서 하남형 BPR 센터를 도입해라라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하남형 BPR 센터. BPR 센터라는 것은 이제 은행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고요. 후선 업무 지원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민원을 이제 접수를 할 때 보면 민원실을 통해서 1차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민원실에서 간단한 것들은 처리를 해주지만 대부분 다시 부서로 토스를 하게 돼요. 민원을 이관을 시킨다는 거죠. 그다음에 민원인은 또 시간을 들여서 부서에 방문해서 민원을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민원을 또 접수한 그 민원인은 결과를 또 부서에도 직접 받을 수도 있지만 또 민원실로 받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일이 중첩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전문 센터 같이 좀 도입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민원 처리 시스템의 이제 효율성을 이제 극대화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요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서 이제 작은 정부를 표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공무원들을 인원을 늘릴 수가 없는 게 지금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수는 늘어나고 주민들이 바라는 민원 행정에 대한 질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우리 공무원의 수를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행정의 서비스 질이 하락된다라는 부분들을 많이들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에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핑퐁 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가다듬고 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채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는 BPR 센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남은 임기 동안 좀 잘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낭비되는 세금도 마찬가지지만 낭비되는 시간도 줄이자. 그 시간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다시 시민들의 고품격 행정 서비스로 다시 되돌려 드리자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응원의 등을 드리도록 해야 되겠네요. 네. 중복되는 질문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그 향후 계획이라고 표현해서 그걸 포함해서 남은 임기 아니면 그 뒤에라도 어떤 비전을 보고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것들 생각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는 하남 이기주의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남 관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여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살고 여기서 사용하고 여기서 소비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저희가 약간 배드타운의 도시다라는 오명을 받고 있잖아요. 이제는 하남에서 자급이 될 수 있게 여기서 어떻게든 다시 비즈니스와 삶이 다시 영위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제가 준비하고 있는 그 조례들이 여러 조례들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유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업 지원 조례들을 다시 손을 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조례들도 다시 살펴볼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원센터를 만들 것이고 상인대학까지도 연결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웃으며 살 수 있는 세상에 작은 힘을 보태고 싶고요. 그다음 기업들은 기업 지원센터를 이제는 정확하게 도입해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급자족은 우리가 먼저 하남시에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제 임기까지도 계속적으로 할 역할이고요. 그다음 시의원들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관심입니다. 말로서만 전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관심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22년도 7월에 임기를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했던 얘기가 관내 제품을 사용하라. 관내 업체를 구매해라. 이 얘기를 계속 얘기했거든요. 하남 이기주자로서 우리는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임기 마지막까지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메모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요. 네. 오늘 그 말은 제가 메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남 이기주자. 이기주자. 멋진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기주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시의원의 역할이 아닐까.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 예산의 말씀이십니다.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산이 편성되는 기준, 집행되는 기준, 결산의 기준은 3년에 걸쳐서 돼 있거든요. 근데 부서장님은 그리고 부서 담당하신 팀장님들은 우리 순환보직제로 인해서 계속 자리가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좋은 정책이 있으면 계속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시의원의 본분이고 역할 중에 하나이고요. 그것이 계속 꾸준히 해야지만이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뭐 마지막 질문하기 전에 네. 추천을 좀 받았었는데요. 네. 아까 여기 임 의원님 찾아오기 전에 최초에 이제 금강현 시의장님께서 네. 하시면서 추천을 하셨던 게 그 도시개발위원장이신 최훈종 의원님을 추천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최훈종 의원님께서 이미도 의원님 추천하셨고, 그러셨어요? 의원님들만 맨날 추천하고 이런 것도 그래서 예. 의원님들 추천은 제외하고요. 네. 하남에서 생활을 하시고 하시면서 요거는 좀 추천할 만하다. 뭐 예를 들면 뭐 식당도 좋고 또는 어떤 장소도 좋고 누구를 한번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번 해봐라도 좋고 뭐 그런 거 한번 있으면. 네네. 딱 떠오르신 분 있어요.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서 크게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신사거리 상인회를 또 이끌고 계시는 홍가갈비의 우리 박영자 우리 회장님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지역에 이제 선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계셔서 좋은 귀감이 되고 계시거든요. 그분 한번 좀 인터뷰하시기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꼭 가서 인터뷰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저기 뭐 식당 같은 데는 어떻게 추천할 만한 데 없어요? 맛집 이런 거? 저는 저 개인적으로 27일이 하남의 그 대표적인 마방집이 그렇죠. 떠나는 날이기 때문에 110년 전통의 마방집이, 마방집이 떠나는 날이라서 그걸 대체할 만한 어떤 뭐 좋은 그런 데가 있을까 또 싶은데 그런 것들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좋은 식당이나 이런 콘텐츠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혹시 뭐 좋은 데 있으면 하나 추천해 주세요. 네, 저는 그 최근에 이제 착한 가게로도 선정이 되어 있는 가게인데요. 그 한식 뷔페집인데 아직까지도 8,000원만 받고 계시는 데가 있어요. 가격을 올려야 된다라고 다 주변에서들 말씀 많이 하는데 가격을 1,000원 올리면 나의 이윤도 잠깐 올라가겠지만 지역 사람들에게 인심을 잇는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또 안 올리시더라고요.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어디입니까? 8,000원짜리가? 교산 맛집이라고. 교산 예, 맛집이요? 거기 맛도 너무 좋고. 교산 맛집. 그래서 이름도 좋네, 교산. 교산의 맛집. 교산 맛집. 예, 그리고 또 하남시 또 출신들이시거든요, 사장님들께서. 그래서 이 곳을 저는 또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이죠. 네네. 뭐 하남 시의원으로서 또는 하남 시민 이미도로서 또는 어떤 역할을 해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원 없이 할 수 있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뭐 기초원들은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정치라는 이 단어를 좀 입에 올리는 것도 사실 좀 송구스러운데요. 지금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우리 시민들의 생각과 다른 행동들을 하고 계셔서 우리 주민들께서 정치를 신뢰를 하지 않으시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깊이 하고 있고요. 저부터라도 우리 주민들의 작은 소리라도 외면하지 않고 계속적인 소통을 잘할 수 있게 할 테니 우리 주민들께서도 조금은 믿음을 가지고 저희를 좀 봐주셨으면 하는 그 작은 소망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실 뭐 우리 고객은 왕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한테는 시민들, 우리 주민들이 왕이십니다. 그 역할들을 대표해서 제가 시의원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분들을 대표하지 않는다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는 어떠한 의견이라도 주시면 저는 민원 청취라는 큰 카테고리에서 잘 듣겠다. 그래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좋은 정책들을 다시 하나로 담아서 우리 하남시에 잘 전달을 하고 계속적으로 그 부분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요. 우리 주민들께서는 조금 신뢰를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뭐 제가 뭐 마지막 평할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하미남이 하남의 미친 남자의 줄임말인데 네. 하남의 미친 남자와 하미남, 네. 하남 이기주지자의 유쾌한 인터뷰였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